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의사의 말에 제대로 수능을 해줘야지 병을 고치지 반항하면 의사가 치유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저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보수에 붕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새싹이 나죠.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뽑을 거냐. 이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현재 21대 당선인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택했습니다.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두 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했는데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 내정자하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만나 뵈야죠 뭐. 근데 아마 수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 또 돌고 돌아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140명의 의원과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중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두 사람이 모처에서 만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그런데 중요한 건 기간인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거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전당대회만 8월까지만 비대위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길어야 연말까지는 의견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늘 언론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대선까지 본인이 비대위를 계속 끌고 가겠다. 기한에 제한 없는 비대위를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킹메이커가 되려는 그러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연말을 넘어가게 되면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비대위가 장기화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나 당선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 눈에 보기에 기득권 싸움이나 권력 싸움으로 안 비치게끔 잘 봉합하는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이 이왕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면 여기서 권력 가지고 권한 가지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절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가능한 갈등이 있다면 저는 수면 아래에서 해야 보수에 실망한 국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면 위로 잠깐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경태 의원, 이제 중진 의원이 됐잖아요.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 받아들인 사람이 과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40대 초반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을 하여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조경태 최고위원한테 묻기 좀 어쩌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죠? 당연하죠. 제가 김종석 앵커도 왜 그러세요? 어쩌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애초에 이제 과반 얘기를 하긴 했어요. 심재철. 그건 왜냐면 질문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내부 전당대냐 이거 두 개 가지고 물었잖아요.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술적으로 하면은 51%가 나와야 되는 거죠. 51대 49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과반 얘기한 건데 지금 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40대 초반, 40% 초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찬성, 그 다음에 30%대가 반대, 나머지 18%는 기타. 항상 이 기타가 항상 있습니다. 그냥 제3의 의견, 뭐, 다른 사람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다른 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가 나온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가 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40%, 속된 말로 3자 대결이 돼서 40% 초반으로 당선이든, 양자 대결이 돼서 51%가 당선이든, 이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게. 뭐,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던 분이고, 부산에서 어쨌든 이번에 다시 당선을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차기 당권을 좀 노리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선의 카드는 아니지만,
저는 차선의 카드는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미래통합당을 뽑을 수 있는 카드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카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수락을 정말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주옥 교수님 실제로 본인이 비대위 직전에 내건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모든 권한 다 주고 임기도 뭐 전당대회까지는 언제나 하지 말고 그냥 무기한이 달라.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당 지도부가? 일단 뭐 대체적인 스타일, 김종인 선대위원장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죠. 나에게 모든 정권을 줘라. 정권을 주면 다 바꿔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카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카드지만 전 그나마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요.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적어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개혁 보수의 길을 가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미래통합당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상대권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임기 정하지 말고 전당대 일정도 잡지 말아라. 최대한 2022년 3월 9일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보장하지 않으면 나 안 가. 또 하나는 당원 당규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부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정도까지 과도하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과도한 권한과 같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당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타협점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당장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가시밭길 숫자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지금 총선 전에도 주인공이 김종인 위원장이고 지금도 지금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무기한 임기까지 요구한 이유 차기 대선 주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병든 환자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의사의 말에 제대로 순응을 해줘야지 병을 고치지 환자가 거기에 반항하면 의사가 치유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당을 어떻게 추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대통령의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 당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상당수 분들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반항하면 환자가 반항하면 의사가 어떻게 고치냐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방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님 차기 대통령감을 언급했는데 그게 결국 김종인 비대위의 핵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기간일 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소 연말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냐. 내년 이맘때면 대선 경선 레이스의 시작이거든요. 대선 2년 남았습니다, 지금. 그럼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경선 레이스의 시작이라고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최소한 연말까지, 즉 5월 7월 전당대회 그냥 연기하고 쭉 내가 비대위를 가가지고 바로 대선 경선판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속내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메이크하겠다. 속된 말로 본인이 이제 메이커 노릇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기간을 최소 연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권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사실은 그 정도로 통합당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은 2년 남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남은 거예요. 대선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2년 남았지고 2년 한 달 전에 갑자기 제가 할게요 합니까? 내년 이맘때부터는 어느 정도 후보군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1야당, 보수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나마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킹메이커 노릇을 좀 하려는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킹메이커는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후보를 도대체 통합당에서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게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건 나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 정치에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접촉을 해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3040 세대가 뭐를 하려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인위적으로다가 전면에 배치해다. 나는 이러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종대국장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혁신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 이걸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찾겠다는 거고, 탈영남, 80년대 30대 혹은 뭐 40대, 이때 아니면 이제 비전이 없다. 이게 똑 부러진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 미래통합당의 이번
선거에서 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5, 60대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지지를 과반수 이상 받아내면은 결국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 같은 총선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사실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재 3, 40대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게 3, 40대들 있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을 노력해도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예. 특히 수도권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절망이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처럼 보수적인 그런 인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정책을 내놓은 적도 없어요. 단지 어떻게 얘기를 해왔나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의 유력 중진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진짜 맨몸에서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렇게 성공하는데 노력하면 다 되는데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되지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절감을 하고 드디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무슨 대선 후보가 되고 뭐 이런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김종인 지금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실제로 좀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장혜재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 무슨 홍준표 전 대표가 1위를 했고 뭐 축하한다. 도토리 키재기 얘기는 한 게 아니라 야권 대선 주자의 모름 없음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을 보면 이낙연 당선인이 거의 원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야권을 보면 원톱이 없음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 누군지 모르겠다. 마음이 안 간다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수 야권이 처한 절박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저는 무조건 절망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는 것이 뚜렷한 원톱이 대선 이전 2년 전부터 있는 것보다는 이런 비슷비슷한 후보들이 경선의 흥행을 만들어내서 어떤 감동의 스토리 또 새로운 인물도 들어왔을 때 완전히 깜짝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역시나 이 킹메이커의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체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저 후보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동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러나 후보군으로 들어왔을 때 어라? 하면서 깜짝 놀랄 수 있는 참신한 인물들이 영입하는데도 아마 김종인 비대위의 사활이 걸려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대선 경선 룰입니다. 결국 경선 룰에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많은 영향 받을 텐데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지향적인 후보가 유리한 룰, 이를테면 당원 투표보다는 국민 경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룰을 세팅하면서 차근차근 경선 흥행과 이 중도적인 후보들로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없음이 1위였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오늘 당정, 집권 여당과 정부의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